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장 제2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상조사의 화밀선 법궤도의 초발심 시 변정각에서 초발심 공덕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중생이 견성성불하는 이치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저께 강원도 홍천 가리산 간음선원에 저희 궁울빛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대표님과 도반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여기 능조 스님을 이제 뵙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거기 유튜브상에 올라와 있는 그림 중에 캡처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겨울이니까 제가 그저께 간 날이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눈 풍경이 와야 되는데 눈 풍경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제가 강원도 홍천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떠났지만은 이게 그 문사수라고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많이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많이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깊이 사유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거죠. 할 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한 7년 정도 넘게 문사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주로 이론 철학적 사유 체계로서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공부들을 하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는 몸 수행으로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인연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좀 은둔을 해서 몸 수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향후 1년 정도는 인연이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처음으로 간 곳이 관음선원이었어요. 그래서 능조스님께서 여기다 이제 도량을 세우려는 그 서원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스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세상에 그 수행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뭐 어저께 뭐 어떤 그 뭐 자승이라는 총무원장 2번이나 지냈던 양반이 그 요사체에 들어가서 거기다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살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상식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 그 출가승들이 있는 반면에 능조스님 같은 분도 계시니까 이게 이 에, 그 불교 불자들, 불교의 귀에서 계신 분들은 그런 그 자신들의 그 공양하는 거를 이 간음선언 같은 곳에다가 공양을 하는 것이 바른 어떤 그런 공양이 아니겠냐. 여러분들이 공양을 해줘도 불태우고 그 불태우고 간에서 죽고 그거를 소신공양이라고 설레발 치는 곳에다가 공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이렇게 열애종성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한 도량을 진짜 만들고 계신 분에게 공양을 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휴대폰도 안 통해요. 안 통하는데, 근데 휴대폰이 통하는 위치가 있어가지고 스님이 그 휴대폰의 문자는 확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
그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많은 유튜브가 올라와 있으니까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 찾아가지고 인연을 한번 맺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좀 많이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수행하는데 제가 동의 없이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궁울빛 아카데미라고 경기도 성남에 수련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좀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은둔 수행을 좀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체계가 잡혀지면은 제가 은둔 수행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뭐 내후년 정도에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울빛 아카데미 그 수련원은 성남에 있으니까 우리 대표 마령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행과 관련된 질문들은 궁울빛몸 활성화 수행에 관련된 질문들은 마령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불교만큼 심오하고 광대한 사유체계, 인간을 그 중생들을 상승시키고 올바로 길로 이끄는 이런 사유체계는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상당히 우수한 면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불교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털구멍 우주론 요거 가지고 불교 사유 체계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지 공덕품의 이제는 그 문장 관련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일체의 세계 속에 일체의 털구멍의 성질을 알며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의 세계가 생하는 것을 알고 일체의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음을 압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털구멍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 세계가 있다는 일체 세계가 있다고는 일체 세계가 있고 또 뭐냐면은 모든 우주는 모든 세계는 기본적으로 털구멍 우주와 같다는 거죠. 뭐 털구멍 우주 세계와 동일 구조다라고 동일 구조이고 그리고 하나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생하게 하는 모체 우주가 된다는 모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제 개념이죠. 이렇게 복제를 계속 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복제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세포 구조를 복제하듯이 이렇게 복제하는 개념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서양적인 이야기로는 시뮬라크르라고 합니다. 시뮬라크르를 이제는 프랑스어로 시뮬라크르라는 복제품이란 뜻이고 이 복제하는 행위를 시뮬라시옹.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한다 이렇게 동사는 시뮬라크르는 복제물 이렇게 시뮬라크르를 시뮬라시옹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뭐 유식한 말로 장 보드리아르의 그 철학이 체계에서 이런 복제 시스템에 대한 근데 이것은 모든 생물학에 그러니까 우리 생물의 그
자기복제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기복제. 자기복제 운동 같이 마치 그 우주라고 있는 우주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생명체와 같아서 자기복제 운동을 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이런 개념이 이미 이 불교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관심 있게 파악을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계는 이 털구멍 이 세계는 뭐냐면 허공과 같다. 일체 모든 세계는 허공이다라고 하는 허공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허공과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불교, 여기서 이제 불교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세계는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이 바로 공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김성철 교수님이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죠? 반야부 경전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허공, 그리고 모든 세계의 허공이 바로 요것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다고 하는 얘기는 색계가 공으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가 소멸하고 우주가 소멸해서 우주가 소멸하는 것이 공으로 들어가는 게 우주 소멸이고, 그러니까 색즉시공이 우주 소멸이에요. 색즉시공이 우주 소멸이고 세계 소멸이죠. 공즉시색은 우주 창조라고 하는. 그래서 색즉시공은 우주가 소멸하는 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즉시색은 공에서 우주가 색계로 나오는, 그러니까 창조가 되네요. 그게 이제는 핵심이 공이라는, 이게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핵심이 요게 공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 무슨 그 이렇게 공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 선불교에서 이 선종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공을 가리키고 있는데, 공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공의 그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의 그 지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원래 개념 자체가, 공은 우주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우주적 개념, 세계의 우주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그런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게 허공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털구멍, 요 구멍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털구멍 할 때 이 구멍이 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볼 때 이 공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게, 공은 이렇게 되는 공은. 그런데 이거를 공을 우리는 혈이란 말이에요. 구멍혈이라 해서 구멍혈자에다가 장인 공자를 이렇게 합한 게 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공자는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이 공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구멍에서 어떤 작업, 어떤, 우리가 공이라는 건 공업이라는 뜻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조하고 소멸하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어떤 작업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어떤 공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은 단순히 비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어 있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비어 있음은 단순히 비어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구멍에서 우주가 창조 소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구멍에서 우주가 창조 소멸되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그 구멍에서 우주가 창조 소멸이 계속 일어나는 그 구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멍에서 우주 창조 소멸이 작업이 일어날 때에 그 구멍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걸 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을 비어 있다고 자꾸 비어 있음으로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거 뭐 선불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르침,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 비우세요. 그러니까 비우세요. 모든 건 공합니다. 마음도 공하고 모든 것은 공합니다. 비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 비우세요. 비워. 마음을 비워. 모든 건 공한 거야. 내려놔. 다 버려. 이런 식으로. 무소유, 무상이야, 무아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은 그 공은 이렇게 그렇게 비워, 없애, 소멸시켜. 그거는 뭐야? 소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소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공은 또 뭐가 있어요? 동시에 창조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우는 것도 되지만 또 창조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공은 창조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다.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은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때? 공은 창조해. 뭔가 만들어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우란 말도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채워. 너 뭔가 만들어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야? 비우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공은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진공묘유하라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공에서는, 이 참된 공에서는 묘유가 묘한 그 어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창조적인 내용성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진공묘유라고 하는 진공묘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나요? 공에도 머물지 말고 유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 그러니까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비움이 있으면은 또 채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공집하지 마라. 공집.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가르침들이 대부분 그 선불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에 자꾸 집착을 해서 비우는 데 자꾸 집착을 한다. 공집. 그러니까 공에 집착하고 열반에 집착하고 어떤 자꾸 비우는 것을 소멸시키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무상무아에 집착하는 거지. 무상무아에 집착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로 이제 전락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걸 단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멸론. 그러면은 무상무아 모든 걸 소멸시켜 버리면은 끝, 종말이잖아요. 그건 뭐야? 종말이라는 때 뭐죠? 계속 지우고
소멸시키기만 계속하면 뭐야? 아무것도 없어져.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단멸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의 사상은 중도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도론이라는 거는 단멸론과 상주론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배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그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비우라고만 자꾸 얘기하면은 단멸론에 빠지게 되고 공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삼매 속에 우리를 매몰시켜 가지고 진정한 불도를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가, 어떤 현상이 소멸되기도 하고 창조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공이다. 그래서 그 공의 이 특성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처라는 게 뭐냐면, 부처는 우리가 불보살들의 그 힘, 불보살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공력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소멸시킬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롭게 소멸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공을 이용을 해서 공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공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공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에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 공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역량을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세계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창조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인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불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공력을 어떻게 마음으로 이용해서 세계를, 어떤 세계나 현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주인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성불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움을 무조건 소멸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소멸을 해야 돼? 왜 소멸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 특성,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를 복제해낸다고 하는 이 자기복제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복제 운동이 있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모체가 돼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계는 소멸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 세계는 창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세계는 소멸시키고 부처의 세계는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이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견성성불은 다른 게 아니고, 견성성불은 중생세계를 소멸하고 시키고 부처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이것이 견성성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소멸하고 창조하는 것이 공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공이 하나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의 공이 있고, 그러니까 중생 세계의 공이 있고 부처 세계의 공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공을 넘나들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공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도 중생 세계의 공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 세계 창조되고 있는 세계의 공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가르침이 돼 버리지, 무조건 비워라 뭐 이렇게만 돼 버리면은 그거는 중생 세계를 소멸시키는 거는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냥 평생 동안 가르친, 49년 동안 가르친 거는 뭐냐면은 중생세계를 소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무화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할 때 부처 세계를 창조해라 라는 거를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 씨앗을 띄워가지고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라는 걸 가르친 게 돌아가시 직전에 가르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날 가르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공집에 빠져야 공에 대한 집착, 중생세계를 소멸할 줄만 알지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걸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중생세계의 마음의 세계를 소멸시키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물질 세계로서의 부처 세계를 창조를 해내는 거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불교가 어떻게 불교 수행이 지금 무상으로 빠져가지고 허무주의가 돼버린다네.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단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단멸시키는 거지. 그럼 그러면 열의 종성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부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면은 열의 씨앗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중성 세계 안에서 소멸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버리세요. 소멸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우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도 소멸돼 버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 중생세계를 소멸시키면서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르쳐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지. 그렇게 안타까운 점에 이게 그 불교 가르치는 선불교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개 보면은 이 공에 대한 집착만 계속 가르치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땐 불교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죠. 가르침에.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우주 물리학으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이런 마음의 작용, 뭐 소멸시킨다, 뭐 이런 마음의 적용이 아니고 좀 우리 자신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우주구조의 현대 우주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가 과정을 우리가 그것을 틀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그 불교의 논리를 일단 접어버리고 그거는 뭐야? 그거는 그 중생의 그 기존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관념적인 그런 것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일단 접고 그 현대 우주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 들어보니까 마음은 공한 겁니다. 본래 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본래 공해요. 근데 마음이 공하다면 이 마음으로 창조된 이 세계도 공한 거네요. 그러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당신을 꼬집어도 없는 거야? 내가 당신을 몽둥이로 쳐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있음이 없이 어떻게 없음이 있으며 없음이 그렇잖아요. 없음이 있으며 없이 어떻게 있음이 있으며 그게 유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양면성에 불과한 것인데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해서 공집을 일으켜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건 공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 얘기를 듣기로는 좋아요. 귀로는 모든 게 당신이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고통을 받고 번뇌의 세계에 헤매고 있으니까 그 집착을 버리세요. 이 세계는 없는 겁니다. 본래 없는 겁니다. 그 집착 버리면 답니까? 그럼 뭐가 남는 거야?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럼 그 편안해지는 걸 추구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 불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중생의 세계에 안주를 해가지고 이 중생 세계에서 편하게 있기 위해서 그냥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성불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 선불교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그런 거야. 그건 제가 볼 때 심리적인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리적인 체면,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이론 체계로 불교를 변용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물질 형상으로의 변화, 전이 현상이 있어야지, 증거물이 나와야지 증거가 되는 현상이지, 관념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그 뭐 합리화시키고 어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체면을 걸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원래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거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개 그 지금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나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혼잡한 세계에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적절하게 자기 마음의 체면약을, 그 마약을 주입한 것 같이 불교 사상이 그렇게 전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불교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엉뚱한 얘기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우주라고 하는 털구멍 우주에 대해서 왜 또 알아야 되냐면은, 좀 전에 이제 털구멍의 이 구멍이라는 특성이, 이 구멍이 바로 공과 관련돼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이거 이 털구멍을 또 왜, 그러면은 좀 어떤 그 재미의 그 측면에서 털구멍 우주는 왜 알아야 됩니까?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 써 있지만은, 제가 이제는 뭐 재미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상호라는 게 겉모습이죠.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이마에, 그 부처님의 이마에 이렇게 그 여기가 그 명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밝은 그 백호 광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백호 광명. 자, 백호 광명이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에 관련된 이 그림들을 보면은 항상 그 상이나 어떤 불상 같은 거 보면은 요 이마에 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고요. 요 점이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호광명. 자, 그런데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의 미간에, 그러니까 미간 사이에 백호가 있다. 이 백호, 이 호자가 뭐냐면은, 백호할 때 이 백호라는 말 자체가, 백호가, 이것이 호자 자체가 요게 가는 털 호자란 말이야. 이거는 하얗게 빛나는, 빛나는 가는 털이 있다는 뜻이, 하얗게 빛나는 가는 털, 백호광명이 있다, 미간에. 그래서 그것이 빛나는데, 이 하얗게 빛나는 털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털이 소용돌이 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그 모양을 여기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게 백호가 그 하얗게 빛나는 가는 털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법화경의 일승 묘법을 상징한다는, 이것이 이게 우리가 그 성문 영곽 보살 삼승이 곧 일승불로 결국 결정짓는 거니까, 그 일승이 됐을 때, 부처가 됐을 때 그 묘법을 상징한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승묘법을 상징하는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승묘법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승묘법이 도달하는 건데, 결국 견성성불한다는 것은 일승이 된다는, 일불승이 되는 거죠. 일불승이 되는 건데, 그 일불승이 된 그 묘한 그 이치를 드러내는 실제적으로 증거물이, 이게 바로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승명, 묘법,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얀 빛이 빛나면은 백호광명이 우주를 방출하면은 이 백호광명이 비추면은 시방세계 온갖 국토에 있는 석가모니 불의 분신불들이 영화회상으로 모여든다 그러는 거예요. 영산회상으로 모여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석가모니의 분신불이라는 건 뭐예요? 석가모니 복제불들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이제 석가모니의 불들이 뭐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승묘법색 여기서 그 백호광명이 비추면은 이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석가모니 분신불들이라. 예, 분신불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아까 얘기하는 아끄르 시뮬라시옹 된 것이다. 자기 복제된 부처들이라는 이 분신불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신불이라는 의미는 자기 복제로 창조된 부처들이다. 부처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을 자기 복제화 시켜가지고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가 자기 복제가 돼가지고 이 부처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들이 자기 복제가 된 거야. 그 부처들이 딱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 영산회상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 미간 백호 이거는 사실은 털구멍 세계를 표현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털구멍 세계가 제가 시뮬라시옹 되는 자기 복제.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 일불승의 자기 복제라고 하는 여기서 일불승은 지금 석가모니 불이죠. 이 석가모니 불의 분신불들이 창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안에서 분신불들이 창조가 돼서 그 분신불들을 내가 불러들이면은 여기로 이 미간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분신불들도 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가 돼서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는 거죠. 분신불들이. 그러니까 이게 창조하는 그러니까 분신불들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복제하는 그 물이 되는 거죠. 원형.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얗게 빛나는 하나의 털구멍 일체 세계라고 하는 이 털구멍 우주는 우리가 이마에 있는 백호광명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참 묘하다. 자,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보면은 그럼 여기가 제3의 눈이 있네. 제3의 눈.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백호광명이 있는 여기 이 미간에 있는 이것은 이 분신불들의 중심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백호광명의 털구멍 우주 세계에 그걸 이 부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중관이라고 하는 거라는 이거지. 제 얘기는 중관이라고 할 때 이게 관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올 때 마치 이것이 제3의 눈, 요 전시안 있잖아요. 요 전시안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중관, 바로 이 관법이에요. 그렇죠. 요 관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털구멍 우주의 백호광명을 일으키고 있는 여기 있는 털구멍 우주 세계는 이게 바로 전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백호광명 세계가 바로 전시안 세계구나. 전시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의 세계라는 제3의 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제3의 눈이 바로 백호광명 세계 털구멍 우주 세계를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제3의 눈을 백호광명 세계다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눈이 있으니까 관법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 관. 그래서 중간의 관이 이거와 연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간학이라고 할 때 왜 중관이라고 관자가 왜 나오느냐? 이 관이라는 것 자체가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본다는 뜻이잖아요. 관측한다는 뜻이잖아요.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하는 행위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 행위는 우주를 소멸하고 창조하는 행위란 말이야. 이 관찰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꼭 눈으로 대표한 거지만 이 눈의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구조는 눈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자체가 눈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제가 지금 한 강의 같은 내용을 어디 가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거를. 이거 뭐 불교에서 뭐 스님들이 이런 거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눈이구나,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불승 단계에서 견성성불하는 사람들은 제3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근데 지금 뭐 견성성불했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 복제 부처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견성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지금 불교에. 우리 한국 불교에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지, 이게 실증이란 얘기야. 이렇게 실제로 있어야지 뭐 말로 뭐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우주의 그러니까 눈의 구조와 유사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바로 공이요. 공이야. 그게 구멍이잖아. 구멍. 혈.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홍채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가운데를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자,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눈으로 볼 때 눈에 보면 요 가운데가 요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요게 구멍이잖아. 구멍. 요게 공이요. 그러니까 공은 관념이 아니고 이 눈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의 검은 눈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관념이 아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다 그게 관념으로 자꾸 얘기하면 뭐 모든 걸 비우시오. 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걸 비운다고 하는 소멸시킨다는 소멸작용도 있지만은 창조하는 창조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소멸과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게 부처가 되는 것이지 소멸시키기만 하면 그 단면론으로 해서 그거는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우주가 종말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런 걸 가르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마음을 비우라는 것만 가지고 그거로만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는 그거는 석가모니불이 전반기에 가르쳤던 내용들이고 후반기엔 그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시켰으면 창조를 해야지. 소멸과 창조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요? 번뇌 망상의 세계를 소멸시키고 청정한 세계를 창조하라 그런 뜻이야 원래. 근데 번뇌 망상의 세계를 소멸시키라고만 하면은 그 다음 청정한 세계를 창조하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우주가 그냥 소멸되는 것 뿐이야. 그게 결과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털구멍 우주를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현대 우주 물리학을 빌려 가지고 이걸 좀 파악을 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1931년 우리가 우주 물리학이 시작이 된 거는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1931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망원경을 통해 윌슨 천문대 그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1900에서 우주 팽창을 관측해냈잖아요. 관측 한마디로 이 망원경이라는 게 눈이잖아. 눈. 그렇죠? 이렇게 관측했단 말이야. 관측을 해 가지고 관측을 하니까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렇죠?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주 팽창을 관측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미 1926년에 뭐냐면은 뭐야 그 아인슈타인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분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때 우주 중력 방정식을 세상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니까 이 우주 중력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학으로 다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은 뭐예요? 다 수학으로 하는 거죠. 수학. 그래서 수학으로 하는데 이때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서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서 리만 기하학적 기하학적 기하 대수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 중력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제는 공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의 그 이론 체계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실제로 이 일반 상대성 원리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이게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증명이 됐어.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거는 뭐예요? 우주라든가 거대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자 일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가 됐어요? 1925년 1925년 이후로 뭐 되는 거야? 이게 1930년대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일방상대성 원리 이렇게 할 때 요때 뭐가 이게 같이 됐냐면 이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야. 양자역학 등장은 퀀텀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양자역학이 등장을 한 거란 말이지.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양자역학은 극미세계를 일종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학적 체계가 이제는 틀을 잡은 게 그게 뭐냐면은 그 파동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는 뭐 우리가 그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그 입자적인 그러니까 이게 파동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입자로 이해하는 방식인데 아무튼 이 파동 방정식을 주로 쓰는 거니까 파동 방정식 같은 것이 이제 나오면서 확률 파동 방정식이야. 확률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 극미세계를 파악한단 말이지. 자, 우리가 행렬역학은 거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파이만 도형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쓰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확률 파동 방정식을 썼다 이거지. 그리고 어쨌든 이런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라 이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양자역학은 극미세계고 이 상대성 원리는 극대세계잖아. 이거는 극대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이거는 극미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주가 처음 시작한 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게 되는 우주 씨앗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우주 씨앗이 있었으니까 우주가 팽창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극대세계인데
우주가 태어난 우주 씨앗은 아주 작은 그 플랑크 상수 단위의 세계.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3승 마이너스 33승 센치가 되는 그 세계 플랑크 상수 세계라. 플랑크 상수 단위 세계라면 이게 얼마나 극미한 세계가 있는 게 우주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주 중력 방정식과 그 다음에 극미 세계의 양자역학을 결합해야지만이 이 한마디로 우주 씨앗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주 씨앗을 이해하려면은 우주 씨앗을 이제 인플라톤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플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통합해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아무튼 통합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들 했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라고 이제는 얘기를 할 때,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는 인플라톤이라는 아주 작은 그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불교처럼 원래 공이다. 공이고 무다. 그러니까 무 아무것도 없어. 무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무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여기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뭔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실체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공과 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마치 바다와 같은데 우주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바다, 우주의 심연의 바다와 같은데 여기에 이제는 파동이 일어난다. 양자 파동이 일어난다. 양자 파동이 왜냐면 아주 극미 세계니까 양자 파동이 일어나는데, 양자 파동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양자 파동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은 양자 파동이 있는 거다. 그럼 뭐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양자 파동이 일어날 때 이 양자 파동이 급격하게 요동을 친다라고 하네요. 어떤 파동이 요동을 친다는 것은 우주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그 파도가 요동을 치는 것 같다. 요동을 치면은 일종의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게 양자 터널 효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주 씨앗이 생성된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공이고 무인데 갑자기 그게 급격하게 파동이 요동을 치면서 플럭체이션이 일어나면서 양자 터널이 발생을 하면서 우주 씨앗이 탁 톡 튀어나왔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불교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 무야, 공이야. 우리 마음도 없어.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늘 갑자기 씨앗이 툭 튀어져 나왔어. 씨앗이 생성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씨앗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 씨앗이 바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 씨앗이잖아요. 요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숫자가 1이 되는 거죠. 탁 튀어나와가지고 급격한 팽창을 한다. 급팽창한다 이렇게 돼서 이 씨앗이 급팽창하는 씨앗이라고 해서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입자, 그것을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팽창하면은 어떻게 돼? 급팽창이 하면 시공간이 급팽창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마치 그 바닷속에서 거품이 팽창하는, 거품이 끌어올라가지고 급팽창하면 어때? 여러분 거품이 이렇게 물을 끓이면은 막 거품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면서 시공간이 팽창하면은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운데는 공인데, 그렇죠? 공인데 일종의 팽창하면 어때요?
우주막이 생기는, 막이 생성된다는 우주막. 그렇죠. 우리가 거품은 뭐요? 거품막으로 둘러싸였잖아요. 그래서 우주막을이라고 해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멤브레인. 우주막이 생성되는 이와 같은 거품 우주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을 금강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없어? 금강경에 있잖아. 포라 그랬죠. 포. 이 우주막이 생성되는, 거품이 끌어올라서 생성되는 이거를 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 이 포자를 싼다. 이거 뭐 공을 이렇게 쌓는데 이 싸가 이 거품 포자란 말이에요. 거품포가 생긴다는, 거품이 생긴다. 이것이 그 금강경에 있어요, 없어? 32장에 있단 말이야. 32장에 보면은 거품처럼 생성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세계가. 그러면 거품처럼 그 이제 포가 생겨가지고 이 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이게 거품막이야. 예? 거품막이면은 이렇게 거품막 안에 요게 안에 공이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거품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공인데 공을 잘라들여 가지고 요 안에 하나의 또 공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하나의 공으로 둘러찬 거예요. 공으로 둘러차 요거를 막으로 이 공을 경계를 지은 뒤에 여기다가 딱 요 세계를 하나 딱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공한 세계잖아. 공한 세계.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에 끈이 생기더라. 끈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막이 생겨서 이렇게 된 뒤에 그다음에 끈. 그래서 촉끈이 생성된다라고. 촉끈. 그래서 촉근 이론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합하는 통일 이론이 촉근 이론이라면 촉근 초막 이론이에요. 초막. 이렇게 막이 구성이 되고 안에 촉근이 생성이 돼 가지고 촉근이 생성이 된다는 게 초대칭끈이란 뜻이야. 초대칭. 끈이 생성이 돼 가지고 이 초대칭 이 끈의 진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입자가 모든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모든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모든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모든 입자를 만든다는 건 끈의 진동이라고 하는 건 음악을 한다는 거죠. 윤려운동, 윤려성이라는 게 있다네. 윤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교향곡이 퍼지는, 우주 교향곡이 우리가 연주가 되면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수축해 오는 거고, 여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팽창해 나가는 거야. 잘라져 나가면서 분할되면서 팽창해 나가는 걸 여운동이고, 유리는 축적해 들어오면서 이게 블랙홀로 들어오는 게 유래 운동이고, 성은 뭐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일종의 우주 교향곡의 소리가 퍼져나간다. 성. 왜? 진동이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바이올린이나 그런 어떤 기타 같은 이 현을 가지고 그게 끈이란 말이야. 그 운동에 해서 입자들이 만들어지면 우주가 생성되는 것이 윤려 운동, 우주 교향곡이 퍼져나가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끈이 뭔 끈이야? 그 끈이 이 끈이죠. 지금 이 두 개, 빨갛고 파란 두 개의 끈이 합쳐진 이 끈이 요게 바로 요걸 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끈사자를 써가지고 실사자란 말이에요. 실이 있어가지고 실이 바로 끈인데 그 실이 실사자라. 실이 두 개의 실이 꼬여가지고 음과 양의 실이 꼬여가지고 요 현을 가지고 우리가 튕겨. 띠리링 치면은 어때? 그거에 따라 입자의 형태들이 다 달라져. 진동수에 따라. 그러면서 우주가 생성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게 털이란 말이야. 이 사가 바로 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털이구나. 그렇죠? 이 사가 털이잖아. 이게 실이잖아. 실이 털이잖아. 그러니까 털구멍 우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주 물리학의, 우리 현대 우주 물리학의 털구멍 우주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 털구멍 우주가 생성되는 거네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그렇죠? 자, 우리 벌써 59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특히 우주론적 개념, 우리가 관한다는 거, 중간에 관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주 물리학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계속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